10월 28일 최고위원 및 전체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옥중투쟁 167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흉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 42주기 추모제를 지낸 지 이틀 됐습니다. 지난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친 국민 추모제가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많은 언론에서 또 그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모제 작년에는 광화문에서 했고 올해는 서울시청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조촐하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와 성을 다해서 국민 추모제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또 그것이 올바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화당 말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제 박정희 대통령 관련 주최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은 고생들을 하고 하시지만은 또 연로하시고 또 그분들이 갑자기 이번에 협상을 했고 300명까지 추모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거부 통지를 하고 결국 추모단도 만들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국민 추모제를 한다 이러니까 이제 또 발뺌을 하고 막은 적이 없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많은 그날 젊은이들도 길 가다가 들어오고 또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 손잡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참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반응도 나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 정교조 교육을 받은 젊은이다 하더라도 많은 얘기들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를 먹고 살게 하신 분이 맞구나. 제가 허평한 대표님이 그 25일 날 썼는 글을 보면서 그 허평한 장군께서 겪었던 제가 그 고향 집에 가봤거든요. 정말 어촌인데 옛날에 정말 깡촌 어촌이에요. 기무사령까지 하셨는데도 가족들이 그렇게 참 순수하게 그렇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호롱불 앞에서 모여서 매일 일을 잡았고 정말 그 칡을 캐다가 칡구덩이에 그냥 꼬그라져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신 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현실들을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시대가 아닌데, 이제 대통령께서 한창 그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런 시대가 이제 저희들 초등학교 시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평양만 보시면은, 그런데 평양 외의 지역은 지금 똑같이 우리 보릿고개 시절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그 2025년까지 중국 국경을 열 수가 없다. 이러면서 지도자라는 자기가 2025년까지 국경을 열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덜 묵자 그런다고. 덜 묵자. 지금도 먹는 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북한 생활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북한인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러한 위대한 구국의 영웅을 국민들이 많이 기리도록 우리 공화당이 이제 2년째 국민 추모제를 하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전통이 되어서
이제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와서 일할 수, 그 추모제에 참여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말 한마디 들어보고, 우리가 좀 준비 못했던 것은 이제 팜프렛,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그 업적, 그런 그 말씀 이런 거를 좀 홍보물을 좀 준비해서 좀 나눠드리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또 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러한 정당이 그게 보수 정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욕심이 없고 당신이 뭐를 이렇게 영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된다. 또 그분이 옳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고자 했던 그 국가 대운영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국가 대운영 계획은 자조, 처음에 5.16 혁명 이후에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혁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자조예요. 서로 만들자, 새롭게 만들자. 그 다음에 자립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자생자립이라 쓰듯이 그 자생과 자조가 같은 뜻이고 자립.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자.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되는데 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섭, 악섭, 악패, 농촌의 그 상황들, 도시는 빈민들이 있고 지식인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화 경향이 크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자립. 여기는 모든 그 집안에 그때는 그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아들, 딸들이. 그 중에서 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서울로 가자, 도시로 가자 해가지고 다 집안을 먹여 살리고, 가발 공장에서 혹은 자기 머리를 잘라서 그러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그게 자립인데 그 자립 정신, 우리는 하면 된다는 그 자긍심을 심어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시다. 그 다음에 1970년도 들어오면서 자주라는 얘기를 자주 쓰세요.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래가 물론 핵개발 문제 때문에 카터 정부하고 대대적인 이 의견의 불일치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또 그 당시에 70년대 월남 폐망 이후에 가장 많이 썼던 얘기가 자주입니다. 자주. 그리고 그 자주를 통해서 자주 국방과 자주 경제 여기는 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민정 이양 거기는 정권 이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러면서 그 국가 대운영 계획에 자유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것은 그 자유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의 길에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라는 말씀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십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뜻을 받들어서 행복한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은 아무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켜야 될 그 자주경제와 또 자주시장경제라는 그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부분 또 5.16 혁명 그 당시에 지식인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경향으로 몰리면서 반공을 국시로한다 했는데 요즘 보면은 정말 반공을 국시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게 우리가 몰랐던 고정관첩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자생 공산 사회주의들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그 뜻을 받들고 지키는 것은 이게 최후의 보루다. 이번에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 순서대로 뽑느냐. 이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나쁜 놈 순서대로 뽑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깨치질 못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3당 합당 그 이후에 거대 정당, 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정당의 기득권에 국민들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거대 정당이 안 하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왜? 이 양당 제도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민주당 주는 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국민의힘 찍어줘야 된다. 또 저쪽은 국민의힘이 안 되니까 민주당 찍어줘야 된다. 이렇게 양당이 딱 양당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3당 87년도 87 헌법의 이후에 그 또 3당 합당 과정이 지나고 그러고 벌써 그죠? 87년 90년도고 따지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양당 기득권의 정당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을 만들고 정당다운 정당, 거기는 부패 정치인, 그다음에 무능한 용기 없는 그러한 정당, 인물 따라다니는 정당,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 자유민주 체제나 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러한 정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될 대상이다. 정당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척결해야 될 대상을 지정을 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정당이 없었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 정치 혁명을 하는데 그 혁명의 지금 과정들이 우리가 걸어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공화당은 그 이념 정당이 되어 있다. 그 이념 정당에서 우리가 4년 2016년부터 따지면 이제 5년이 됐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이념 정당이 절대 되지 못할 거라는 우파 교수들의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제 완전히 이념 정당화가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만들기 힘듭니다. 정당을 함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정당을 절대 흔들어서도 안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당대표 하는 시점에서는 흔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가 칩니다. 왜? 그것은 정당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교섭단체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을 당이나 국가나 민족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인을 우선시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이 이제 음해고 해당 행위자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단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호한 것이 아무튼 결과가 있을 거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누구 해가지고 우리가 10억을 받았니, 11억을 받았니. 그런데 그건 우리 계좌 열어보면은 빚도 없는 정당에 11억을 서청원 대표가 돈이 있나? 그 11억 줄 돈이나. 지금도 20몇 평짜리 아파트 살던데.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되니까 또 친중이고 제가 친중 얘기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저 정병익 부장 저 옆에 있지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중국에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후원금이 이제 13억이 13억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당 재정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사무총장 보고를 받고 이거 당 재정이 지금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니까 당의 재정을 반으로 줄여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 15억은 제가 돈 얘기 잘하는데 15억은요. 내년도 2월 달부터 쓸 돈이에요. 등록금 3억에다가 또 홍보물 해가 15억은 빼놓고 그러니까 후원금을 한 푼도 지금 갖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다가 오히려 당의 재정이 주니까 재정이 지금 3분의 1을 줄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을 도리어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께서 좀 이따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만원 릴레이 하자. 만원이 한 사람이 만원 릴레이. 저도 뭐 친구들 있으니까 야 뭐 입당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만원씩 좀 후원 내라. 소액 후원금은 뭐 아무튼 뭐 기록도 안 돼요. 만원 후원금. 또 10만 원 내는 거는 그 소득 원천 징수가 되니까 돌려줬다. 10만 원. 여기는 10만 원 미만은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소득 증명 그게 필요하면은. 여기 만 원 낸 사람도 자기 증명서 내면 돌려받는다고. 10만 원 미만. 여기는 자기가 사업자가 있고 그런 돈이 있는 10만 원 내면 그대로 10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민노총 끼고 있는 정당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민노총 그래 돈 넣거든. 10만 쫙 넣었다가 다 돌려받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넣고 안 그러면은 선거운동이잖아요. 우리가 10,000명이 100명이 이제 많은 일을 하면은 100만 명 되잖아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조원진 후원에 만 원을 넣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관심도가 달라지니까 지금 많은 일 자체가 선거운동이다. 주변에 5만 원 넣으라 하면 좀 부담되는데 만 원만 좀 넣으라 하면 그거 뭐 크게 부담도 안 돼. 만 원 그거요. 그 뭐 누가 넣는지도 몰라요. 그 소액은 아예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임당원 6만 중에서 5만 명이 실질적으로 5만 명이 20명만 만 원짜리 20명만 넣으면은 100만 명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100만 명을 지지자를 깔고 가자는 거예요. 이번에 이 판에 우리 100만 명의 지지자를 깔고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말까지 전단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전단지가 얼마죠? 500만 장 나갔습니까? 300만 장이 이미 나갔다고요. 위드 코로나. 그럼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전단지 300만 장이 나가면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1억 들어갑니다. 1억. 그래서 10월 말까지 이제 11월 되면 새로운 전단지를 만들어내고 그 전단지는 당의 정책 또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전단지를 앞뒤로 만들어내는데 신문 형태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전단지를 10월 달에 싹 소진을 다 해버리자. 그러면 11월 되면 새로운 전단지, 지금 전단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되면은 우리 공화당이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막 잘 힘든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5년 동안 투쟁한 노하우가 있고 그럼 우리 공화당이 잘하는 걸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자신이 있어요. 사실은 뭐 경선 저 사람들 나와가지고 저는 뭐 5시간 동안 원고 없이 서로 진짜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사회 뭐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11월 5일 날 결정되잖아요. 그 후보가 지혜를 좀 내봐라. 너가 우리를 보고 저렇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감옥 가고 병원 가고 그렇게 투쟁을 5년간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지금 후보자들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그전에 온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 선거철 되니까 와가지고 저렇게 잤지. 그러니까 정체성에도 우리가 낮고 또 애국심에도 낮고 국가에 대한 비전도 우리가 낮잖아요. 단지 언론 방송이 안 실어준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 실을 수 있는 이슈를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30일 날 토요일이잖아요. 이제 토요일 집회가 내일 모레죠, 그죠? 내일 모레 토요일 집회가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 집회 신고 했습니까? 지금 시간에 하면 안 하고 토요일 날. 정당에서 그렇게 30일까지는 49인까지밖에 안 돼요. 그다음 11월 6일부터는 500인 미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원의 지동시장에서 정당 행사를 하고 또 후보자 연설을 하고 우리가 지동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우리 또 잘하는 거
희망 배달도 거기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일정들을 최고에서 좀 많이 바꿨는데 그 다음에 11월 6일은 서울시청에서 정당 행사 우리가 공식적인 집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는 500인 미만으로 돼 있고요. 유튜브 선생님들 이제 오늘 발표하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1월 3일 여러분들이 홍준표가 당대표 돼가지고 무슨 뭐 위원회 하나 내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혁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출당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1심을 앞에 두고 출당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재판부에다가 우리 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못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11월 3일은 홍준표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탈당이 잘했는가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공식 발표했으니까 방어 좀 잘하세요. 홍준표 캠프 가만히 안 두겠다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11월 14일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4주년입니다. 우리가 탄신제 때 구미 상무동 탄신 행사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14일이 일요일이라서 13일 행사를 안 하고 14일 행사를 하겠습니다. 14일 구미 상무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집회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는 아무튼 14일 큰 행사만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29일이 유경수 여사님 탄신 96주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옥천생가를 갔다가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옥천생가 갔다가 대전에서 하든 충북에서 하든 충남에서 하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생가에서 일찍 마치고 집회 장소에 가서 1시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트로 하겠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11월 11일이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은 요거는 우리가 14일 행사가 있어서 부산에서 좀 잘 모셔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일이 연평도 포격 제11주기예요. 여기는 대전 충청권에서 행사를 대전 현충원 가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대강 11월 달 주요 일정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 11월 20일 날 대대적인 김장 담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할 생각인데요. 아무튼 장소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시도당 김장 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초록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초록회도 한 팀, 차세대도 한 팀, 그 다음에 각 시도당의 여성위원회도 한 팀, 이래가지고 15개에서 뭐 한 20개 팀, 우리 시민단체들도 있잖아요. 여성 시민단체들. 그래서 김장 담그기를 해서 봉사입니다. 이거는. 봉사해서 이제 보육원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근데 우리 당이 나서서 하면 또 기부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법적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봉사는 각 시도당에서 다 준비를 오셔서 녹색 치마를 입고 전부 다 와서 김장 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초록게 하고 우리 사무처에서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도 이래저래 보니까 바빠요, 그죠? 뭐 벌써 일정들이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후보 일정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아무튼 선거 체제로 모든 당 사무처나 기본 조직들을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선대위 전체 구성은 뭐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실무 그게 선거총괄 본부장 부터 해서 선거총괄 이제 부서 뭐 이런 실무진들이 이제는 갖춰져서 당이 뭐 전체 선대위는
12월 달이나 그때 좀 결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각 시도당이 이제 읍면 동책, 그리고 투표구책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직이 한 10,000명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죠. 20,000명 정도 조직이 돼서 그게 이제 선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11월 말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11월 말까지 빨리 하는 대로 빨리 해도 좋죠. 근데 11월 말까지 이 작업을 다 해야 된다. 11월 말까지. 조직 시스템을 11월 말까지 다 갖추고. 그러려면은 당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선거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11월 달부터는 하겠습니다. 선거라는 게 조직과 자금과 홍보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자금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조직 문제는 각 조직분들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주요 당직자가 한 1,000명 됩니다. 각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선대위에 나중에 전체 선대위 구성할 때 그게 조직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1월 달 되면은 선대위 조직도 거의 완료가 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1월 1일부터 완전히 선대위 전체 멤버도 선대위가 움직인다. 이래 보시면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11월 달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트레이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이제 32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100일 전까지 11월 달 한 달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조직 가동도 해보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런 그걸 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요한 그 일이 많은 릴레이 100만 명 모으기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릴레이 100만 명만 모으면은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돈 내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직접 그분이 만원씩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릴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5만 원 낸다 해가지고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00원 내는 사람들이 100만 명을 우리 공화당이 확보를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상황들이 온다. 지금 이번에 위드 코로나 300만 장 여러분들 전단지 돌렸잖아요. 전단지 돌린다고 고생들 해주셨는데 이 효과가 벌써 나고 있어요. 효과가. 그건 뭐냐. 자동으로 입당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 와서. 자동으로 입당하고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 분이 많아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냥 가시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이래 보고요. 선거는 이기로 선거하는 겁니다. 지려고 선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로 선거하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좀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선대위가 실무 선대위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들을 나눌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11월 전반적인 거 또 다음 선거 때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참여가 결국은 추모제도요. 참여가 많으니까 언론이 다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이슈 선점을 하고 또 그 기획을 잘해서 똑같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당이 잘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